여기다 이제 조그맣게 방향을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10mm, 폴리곤, 사각형, 자, 그 다음 외접하는 사각형.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절반을 딱 선을 긋습니다. 트림으로 절반을 자를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서클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고, 해치. 자, 요렇게요. 요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복사를 할 겁니다. 카피. 옆으로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 로테이트, 회전할 겁니다. 90도. 그리고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미러입니다. 대칭. 자, 대칭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를 써야 됩니다. 텍스트, justification, 미들 가운데다 놓고, 원의 크기가 10mm짜리니까, 반지름 10mm짜리니까 글씨는 한 6mm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6. 여기다가 제가 대문자로 A라고 썼습니다. 아니, 1이라고 썼습니다. 얘를 복사를 하죠. 이렇게. 원의 중심점에서 이렇게 하나씩 복사를 했습니다. 수정하면 돼요. 이렇게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가 1번 방향, 2번 방향, 3번 방향, 4번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방향이 1번 방향이란 뜻이에요. 너무 작잖아요. 그죠? 스케일로 키워줘야 됩니다. 스케일. 적당한 크기로. 한 10배만 키워볼까요? 그럼 적당히 이렇게 커진 거 보이시나요? 1번 방향이란 얘기는 여기를 뜻해요. 여기 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도 있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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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모든 방향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1, 2, 3, 4면 여기는 5, 6,
7, 8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9, 10, 11, 12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각 위치마다 인면도를 다 그려야 됩니다. 다 그려야 돼요. 자, 하나씩 해보죠. 이 부분에 대한 인면도예요. 1번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한 인면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면도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게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해서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사해서 오시죠.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돼요. 수평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고요. 천고를 여기다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천고가 2400이죠? 그러니까 옵셋 2400 이렇게요. 자, 선이 모자르네요. 연장하기. 자, 이렇게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이렇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벽이 있고 중심선 있고 벽이 있고 중심선 있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는 바닥과 천정 그리고 벽을 그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바닥과 벽과 천정을 빨리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그리냐면 여기 걸레바지하고 그 다음에 반자 돌림이요. 자, 옵셋 100mm. 자, 트림으로 끊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옵셋 36mm. 끊으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에 방문을 그리시면 됩니다. 골뱅이 900,2100 골뱅이 900,2100 그러면 여기 몰딩은 끊으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죠? 렉탱글 마이너스 900,2100 이렇게 생겼죠? 옵셋 40mm. 자, 여기는 스트레치로 제가 늘리고요. 여기도 스트레치로 늘리고. 그 다음 문이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요. 자, 그려보시죠. 지금 여기는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원래는 자, 옵셋 900mm. 자, 요렇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가 어떤 거예요? 미닫이문이죠. 그죠? 미서기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서기문은 여기에 창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미닫이문은 이 뒤로 들어가거나 앞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죠. 자, 이렇게요. 옵셋 900. 그 다음에 절반만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절반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900,40 그러면 자, 어떤가요? 이러면 문이 다 열린 거죠. 닫힌 거죠. 문이 닫히고 자, 이렇게 되면 문이 열리고 맞나요? 중간점 잡아서 이렇게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건 여기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높이도 똑같이 2100으로요. 그러면 개구보 만들어지고 이렇게 걸레바지 치우고 그 다음 옵셋 40mm 뭐 얘도 틀이 있겠죠? 이렇게 틀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문이 이쪽으로 열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가 됩니다. 아니 미닫이 문이 되겠죠? 자, 옵셋 900mm 자, 옵셋 60mm 서클 얘 여기서 아니구나. 60mm 30mm 이런 모습이죠. 옵셋 60mm 서클 30mm 이렇게 문손잡이까지 그려놔야 인면도가 끝나겠죠. 그죠? 자, 이렇게요. 여기다가 해치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띠를 만들었으면 띠를 표시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중간에 그 띠 몰딩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 띠 몰딩을 했다면 띠 몰딩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중간에 창문이 이렇게 있다면 창문을 그리시면 돼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인면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해치요. 해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벽지가 뭐가 있는지 벽지를 체크해서 벽지 그림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벽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체크해 주셔야 돼요. 벽돌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른 어떤 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해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무늬가 들어가 있는 패턴, 그러니까 해치가 들어갈 건, 그 벽지를 바를 건지 아무것도 없는 벽지를 바를 건지 혹은 뭐 이런 나뭇결이 있는 걸 바를 건지 이런 식으로 나뭇결이 있는 걸 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여기다 해치를 주시면 돼요. 해치니까 어떤 걸 줘야 돼요? 해치 레이어를 사용해야죠. 이렇게요. 해치 레이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인면도가 완성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치수, 그 다음에 방문에 대한 치수, 그 다음 전체 치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넣으면 비로소 이 인면도가 하나가 끝나게 됩니다. 자, 하나 그려보시죠. 자, 얘는 삭제. 자, 이번에는 여기 4번을 할 겁니다. 자, 3번하고 이제 4번이 문제가 돼요. 이렇게. 여기는 3번이고, 그럼 3번을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3번이겠죠. 4번은 여기하고 여기가 4번이겠죠.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만 3번으로 쓸 겁니다. 여길 4번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3번 그림을 보도록 하죠. 3번 그림을 보면 여기가 현관이에요. 여기가 현관입니다. 그러니까 현관을 그려줘야 돼요. 여기 미서기 창이 있죠. 자, 중간점에서 옵셋 900, 900짜리 안 되네요. 작은 문 써보죠. 600. 미서기 창 이렇게 제가 개고부를 만들었고요. 옵셋 40mm. 미서기 문이죠. 중문이니까. 자, 제가 미서기 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도 여기다 그려보시죠. 중심에서 600, 600 작은 걸로 그려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3번 부분 여기에요. 제가 그릴 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복사를 해주세요. 카피. 자, 이렇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복사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는 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얘를 회전시켜야 돼요. 로테이트 시켜야 됩니다. 미러 시키면 안 되고 로테이트 해야 돼요. 로테이트 이렇게요. 180도를 회전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내가 그려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똑같아요. 자, 이렇게 바닥과 천장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 중 바닥 밑으로 내려간 선들 다 지우면 돼요. 여긴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걸레바지 100mm, 그 다음에 천정 몰딩 36mm. 제가 36mm 쓰는데 이거 40mm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겠죠? 40mm 써도 돼요? 이 천정 몰딩은 크기가,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요. 36mm 쓰는 이유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36에 36을 쓰니까 계속 통일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걸레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걸레바지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100mm를 쓰니까 계속 통일해서 100mm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개구부를 만들어야죠. 옵셋 2100, 자, 개구부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옵셋 40mm. 얘는 이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자, 이동하기 아니고, 자, 이 부분만 30mm, 옵셋 60mm. 우리가 전에 창문 그리듯이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60mm. 이거 아닌데. 다시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mm. 자, 그러면
이렇게 중문이 그려지겠죠? 자, 중문까지 그려보시죠.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중문의 모양이 이게 아닐 수도 있죠. 자바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접이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접이문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접이문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그리셔야 됩니다. 문의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창문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공통적인 것을 사용하니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공통적인 걸 쓰니라고 똑같은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들어가면 이런 창문도 있지만 다른 창문도 있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 해칭을 적당한 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평면화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뭐 가구를 놓고 액자를 놓고 싶어요. 그럼 이런 건 소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꼭 정확한 소품이 아니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해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단순히 뭐 문, 뭐 걸레바지, 그 다음에 뭐 천정 몰딩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이렇게 소품까지 늘어놓는 겁니다. 소품까지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방문을 쓸 거예요. 아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방이에요. 자, 이런 침대들도 여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침대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침대 입면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뭐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 책상 입면을 그려야 됩니다. 식탁이 있어요. 그럼 식탁 입면을 그려야 되는 거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현관이래요.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가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다 무엇을 놓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쪽 4번 부분을 할 겁니다. 4번 부분이에요.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문이 있네요. 그죠? 옵셋 100mm. 자, 다시 한번 옵셋 900mm. 카피. 자, 로테이트. 자, 이런 모습으로 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자, 여기 이 부분도 이제 좀 그러네요. 자,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카피. 이렇게 다 복사를 합니다. 자, 제가 복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복사해 보시죠. 얘도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죠? 이거 로테이트 합니다. 로테이트. 자, 이렇게 바꿔야죠.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되게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면이요. 여기 있는 면이 우리가 지금 그렸나요? 안 그렸죠.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지우고 봅시다. 다 지우고 봅시다.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봅시다. 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요만큼이에요. 여기까지. 자, 로테이트.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접히는 여기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펼칩니다. 이거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꼬부라졌죠. 다시 로테이트, 여기하고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마디를 만들어 놨죠. 여기가 펼쳐진 거죠. 이렇게 펼쳐졌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개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펼친 거예요. 전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벽이 구부러져서 제대로 표시 안 되는 건 이렇게 벽을 전개해서 인면도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걸 전개도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쭉 로테이트로 펼쳐 보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긋고 옵셋 2400. 자, 내려 긋는 거죠. 자, 바로 여기가 벽의 끝부분이니까 끝부분을 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접힌 자리죠. 접힌 자리도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아니구나.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천정 몰딩 36mm, 그 다음 걸레바지 100mm, 그 다음 개구부죠. 여기 옵셋 900mm, 2100mm. 자, 조인 옵셋 40mm, 문이 열리는 방향 체크하고 사선으로 선 그리고, 자, 옵셋 900mm, 옵셋 60mm, 서클 반지름 30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이렇게 해야 문손잡이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면하고 요 라인하고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치를 주면 되죠. 자, 저는 이렇게 해치를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펼쳤잖아요. 전개도를 펼쳤잖아요. 이럴 땐 반드시 전개도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바로 이 부분. 투포인트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점 여기고, 두 번째 점은 한 100mm 정도면 무난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클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폴리곤을 그릴 겁니다. 삼각형으로요. 3개. 중심점은 여기 내접합니다. 이렇게요. 요 원은 지웁니다. 해치하고, 여기 해치는 솔리드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치까지.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위에다 글씨를 써야 됩니다. 텍스트, justify 미들로 놓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 100mm, 여기다가 90도, 이렇게요. 90도 구부러졌다는 얘기죠. 얘를 옆에다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해요.
전개도와 같은 경우 반드시 얘를 쓰셔야만 합니다. 안 쓰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평면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있으면 90도로 이렇게 구부러졌구나, 혹은 이렇게 구부러졌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반드시 각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개도가 끝나겠네요.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요건 내일 다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붕 마루고 여기가 계단입니다. 그죠? 여기가 중심선이 있고, 자, X라인 0도 90도. 지금 여기를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이 3계단이에요. 하나, 둘, 3계단이죠. 그러니까 옵셋 450. 자, 그 다음 옵셋 420 나누기 2. 자, 여기가 벽면이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부터 하나, 2개 나갔네요. 옵셋 300, 150. 자, 필렛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여기까지가 4300, 옵셋 4300, 그 다음에 옵셋 2400, 다시 3000, 옵셋 420 나누기 2. 자, 벽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옵셋 420 나누기 2.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겠네요. 지금 이쪽에서 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동쪽에서 봤다고 해서 동측 인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뭐가 올라가요? 온돌이 올라갑니다. 자, 150 옵셋. 자, 이렇게요. 이 선은 이제 안 보이고, 그 다음 여기서 2400 천장 올라가고요. 자, 테두리보 800. 자, 렉탱글 골뱅이 1000콤마 350, X라인. 자, 미러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밑으로 파고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지붕마루에서 여기가 더 가깝거든요. 여기는 더 멀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려야 될 단면은 그대로 냅두고 여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2가지 방법 다 통용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단면을 잘 그러니까 단면 쪽을 맞출 수 있으면 된다고 보면 돼요. 자, 600. 자, 여기가 처마입니다. 라인 250. 자, 이런 모습이네요.
다시 볼까요? 라인 250 카피 필렛. 이게 동측에서 본 인면입니다. 이게 동측에서 본 인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쪽에서 본 인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남측에서 본 인면입니다.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자, 얘를 그대로 옆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렇게요. 자, 카피. 여기가 중심선이죠? 자, 이렇게요. 그대로 그냥 끌고 오면 돼요. 옵셋 420 나누기 2. 자, 이렇게요. 벽체의 위치 맞추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붕 제일 꼭대기선. 이 위로 지우고, 그 다음 여기가 지붕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에요. 요 간격. 자, 여기서부터 2100, 12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요. 옵셋 2100, 1200. 이거 복사하면 돼요.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옵셋 600mm, 옵셋 600mm. 자, 속성 맞추고요. 자, 필렛. 뭔가 하나 빠진 듯? 자, 옵셋 600mm. 다시. 지금 그린 게 이제 지붕입니다. 근데 제일 아랫부분만 그린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제일 위에가 여기. 이렇게. 여기는 지붕이 이래 생겼습니다. 다시 라인. 여기는 지붕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붕이 만들어진 겁니다. 250mm 아래로. 그 다음 필렛. 그 다음에 계단 150mm. 그 다음에 300mm. 이렇게요. 계단이 이렇게 생겼고요. 600mm, 2400mm. 이렇게요. 이게 동측에서 본 모습, 얘가 남측에서 본 모습.